안녕하세요. 도순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서경별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체였고요. 후렴구가 있었고요. 3음보로 나눠서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복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하고 서리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님이 떠나는데 그런 슬픔을 애꿎은 사공에게 화풀이함으로써 골개미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별의 정안이면서 여태까지 배웠던 다른 작품의 여성상과는 달리 이별을 거부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여성 화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시는요, 정석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석가는요, 고려가요고요. 여기 있는 이 정석이라는 말은요, 밑에 있는 징과 돌을 합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징이 정이고 돌이 석인데요. 이 징하고 돌이 뭐냐면 궁중에서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그래서 악기, 노래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데 이 징과 돌은요, 단순히 악기를 표현한다 라고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거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님을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보기도 해요. 이따가 정리 한번 더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석은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징아 돌아 당금의 개향이다. 자, 징과 징아 돌아 당금이 지금입니다. 지금 계십니다. 반복이죠? 징돌 징아 돌아 이렇게 했을 때는 궁중의 악기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악기 소리를 흉내낸 거다 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님을 부르는, 의인화해서 부르는 거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션양성대의 논의화지이다. 션양성대라는 거는요, 태평성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태평한 이 나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가요가 궁중에서 불린 노래라는 것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논의화지다는요,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태평성대를 기원하고 있죠. 그 다음 연부터 조금 재밌어지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삭삭기 세물의 별의 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나난은 해석하지 않고요. 샥샥기가 뭐냐면요, 바삭바삭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삭한 세모래라는 건 고운 모래라는 뜻입니다. 고운 모래 벼랑에 곱하기 2 구운 밤 닷대를 심고이다. 구운 밤을요, 구운 밤을 우리 수량을 세는 우리 전통 단위죠. 되예요. 그러니까 5되를 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되는요, 여러분 가끔 시장 가시면 이렇게 곡물을 담는 그 네모 반듯한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한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갑자기 구운 밤을 심는 거예요. 되게 많이 심죠. 어디다 심냐면요, 바삭바삭한 고운 모래 벼랑에 심어요. 여러분, 바삭바삭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수분기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이미 구운 밤을 심어요. 그건 어떻게 될까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는지 보세요. 그 밤이요. 그 밤이, 지금 심은 그 밤이 우음이 돋아서요. 싹나것이야. 싹을 나야만, 싹이 나야만 곱하기 2 유덕하신 님을 여회야 지이다. 덕 있는 임과 헤어지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덕 있는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이별하겠나이다.
전혀 싹이 날 수 없는 상황에 밤을 심어 놓고요. 밤이 싹이 나면 님과 이별하겠대요. 이별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그렇게 되면 될 거야 라고 우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역설적 표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역설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별을 절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한 3번 할 거거든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1번이고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옥으로 연꽃을 사교이다. 자, 옥으로요, 연꽃을 색이다 라는 뜻입니다. 옥으로 연꽃을 색입니다. 바위 위에 접듀하요이다. 옥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바위 위에 접붙여요. 왜 여러분은 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우리 키우는 식물을요,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가지 2개를 이렇게 접붙인다 그러거든요. 붙이면요, 얘가 붙어가지고 잘 자라요.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바위에다가 접붙인다는 얘기입니다. 느낌 오시죠? 그 꽃이요, 3동이 피어야만 그 꽃이 3묶음이 피어야 된대요. 그 꽃이 3묶음이 피어야 덕이 있으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한 번 더 쓰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예요? 연꽃이 살아있는 연꽃이 아니고요. 옥으로 만든 다음에요. 그걸 바위에다 붙인 다음에 걔가 꽃이 3번이 펴야지 님과 헤어지겠다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불가능한 설정 2번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 표현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볼게요. 무쇠로 털릭을 말아. 여기도 나나는 해석하지 않고요. 무쇠로 철릭이 뭐냐면 갑옷이에요. 그래서 무쇠로 갑옷을 이 마라라는 게 뭐냐면요, 마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라서 재단을 해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단하여 이렇게 볼게요. 재단하여 철사로 주름을 받겠습니다. 주름을 박습니다. 여러분, 무쇠로요, 갑옷을 만들고요, 철사로 주름을 박았어요. 그러면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정말 무겁고요, 정말 튼튼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옷이 다 헐어야만 어떻게?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역설적 표현으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번째입니다. 무쇠로 한 소를 뒤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쇠로요, 큰 소를 지어다가 만든다는 뜻입니다.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겠죠? 철수산에
노호이다.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는 얘기예요.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 새가 철초를 먹어야, 그 소가 어떻게? 철로 된 풀을 먹어야 곱하기 2 유덕하신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살아있지 않은 무쇠로 된 큰 소를 지어다가요,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놓고요, 그 새가 철로 된 풀을 먹어야만 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 영원한 사랑 기원. 자,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요, 영원한 사랑을 기원하는 내용은 끝이 났어요. 총 4개의 연이었고요. 마지막 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끼니 땅 그치리. 많이 봤던 부분이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맞아요. 서경별곡에 있는 이연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고려가요가 그랬습니다. 유행가를 모아서 부르고 그것을 듣고 기록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막 중간중간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해석 잘 하실 수 있죠? 한번 볼까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 딴 그치리까,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지문해가 뭐였죠? 천년을 외롭게 사신들, 천년을 외롭게 사신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역시 뭡니까? 임과 영원한 사랑을 믿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배운 이 정석가는요, 반복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을 해서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정석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석가 정리하겠습니다. 고려가요였고요. 나난하고 여음이 있었습니다. 임과의 영원한 사랑을 기원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태평성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임이 임금이 아닐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내가 님과 헤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 엄마가 이걸 되게 많이 쓰셨어요. 뭐 엄마 짜장면 시켜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토끼머리에 뿔 날 때 시켜줄게 뭐 이러셨었거든요. 그게 바로 역설적 표현이었습니다. 절대 짜장면을 사주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 다음 반복을 통해서 감정을 강조하고 있고요. 서경별곡과 동일한 연이 있죠. 그래서 고려가요가 구정가요의 기록이다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